학술 분야에는 문외한이지만 나름 창의성을 자신하고 창의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창한 아이디어, 아이템들로 충분한 시장 교환력을 창조하기까지의 창조도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산으로 여기는 창조도전자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시도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이 벤처를 혼자서 시도하기보다 마치 경영행위에 있어 세분화된 회계, 재무, 노무, 제조 등과 같이 10가지 정도의 역할들을 세분화하여 그들을 벤처스라 복수적으로 표현하고 이 벤처스들의 역할동업으로 벤처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벤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여기며 20벤처스 개개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법의 커리큘럼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이 교육을 그대로부터 농사일이나 경조사가 생겼을 때 서로 노동력을 기부하여 상호협력을 촉진했던 푸마시 행위에 비유하여 푸마시 벤처스 교육이라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 푸마시 벤처스 교육을 이제 더 이상 의무 공교육으로서는 그 명분이 한계에 도달했다 결론 지어야 할 입시, 지향만을 위한 현재 교육의 문제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극복 보완하는 대안적 교육으로서 의무교육화 국민교육화하자는 당위성과 대의명분 주장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먼저 주장하는 당위성 이야기의 시작으로 창조도전과 일자리와 입시교육의 관계성을 이야기하자면 전쟁으로부터 모든 산업 기반이 파괴되고 무소불위의 군사정부가 시급한 가난과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1세대 벤처라 할 수 있는 투지 넘치는 왕회장들과 함께 시도한 산업화 혁명으로 오늘날의 다양한 산업화된 기반들과 연장의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하청관계의 다양한 중소기업들과 일자리들을 창조해내고 오늘날의 다양한 산업화된 기반들과 연장의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하청관계의 다양한 중소기업들과 일자리들을 창조해내고 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위대한 국가를 창조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도전은 대부분 앞선 선진국 제품들의 모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이러한 모방 창조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해야 할 것이고 그 연장에 더 이상의 일자리를 창조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형국이 되어 언제부터인가 이 일자리들이 소위 시대에 따라 잘 성장하는 섬유, 화학, 자동차, 조선, 전자, IT, ICT,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의료산업 등과 같은 급여를 많이 주는 좋은 일자리와 급여와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일자리들로 양극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사회 현상들로부터 그 간격이 점점 더 커지더니 결국 어느 시점에서부터 좋지 못하다는 일자리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과 함께 예비 취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되면서 결국 이 일자리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면에서의 기존 국가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산업혁명 과정에 필요로 했던 인재들을 교육시켜 모두가 만족하는 충분한 일자리들을 보장해 주었고 그 저변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마다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다양한 교양과 전공들로 무장시켜 공급한 대학들의 노력들과 매칭이 잘 이루어져 왔다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책임졌던 국가 의무교육이자 입시교육이라는 것은 일자리 선택과 연관되는 전 단계로서 전공과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학교교육과 사교육이라는 십수년 동안의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쳐왔는데 어느 순간 일자리들이 양극화되면서 인재 공급을 책임졌던 대학과 전공이 덩달아 호불호로 양극화되어버리고 이 대학과 전공을 잘 선택해야 하는 그 자체가 국가의무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전인교육이라는 공교육의 고귀한 슬로건은 퇴색해버리고 그저 좋은 일자리만을 위한 제로섬 게임을 치러야 하는 처절한 경쟁의 장이 되어 승리자와 패배자 또는 들러리를 양성한다고 해야 할 형국으로 전락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장합니다. 연장의 절반의 좋은 일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 사교육도 모자라 재수, 삼수 그리고 또 취업재수, 취업삼수를 치러야 하는 잔인한 교육여건이 조성되며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도덕성 결여된 기업형의 대학들도 덩달아 창업되어
더 많은 입시 교육의 병폐와 들러리들이 누적되어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 해고된 사람, 명퇴자, 퇴직자, 은퇴자, 그리고 100세 시대의 나이와 무관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일을 해야만 함에도 하지 못하는 처지인 사람들이 좋기 1000만 명 이상이 되리라 예측하며 이들이 소위 반백수 취급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예비적 주체들로 전락해버리는 사회 문제로 고착화되어 버렸는데, 안타깝게도 함창도 교육가의 관점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어느 사회국가보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잘했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필요성에 부합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비옥한 인적자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피치 못할 한계로 받아들여야 할지,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의 무능함 때문이라 해야 할지 아직은 명확하게 결론짓기가 어려울 듯하지만, 새로운 좋은 일자리 창조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노력을 해보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 듯하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치, 정부, 자치단체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중견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중소기업들과 미생들의 스타트업, 벤처 창업 등으로 표현되는 창조도전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회적 합의금과 사회국가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지원해 보지만 그 효과를 창조해내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수 경제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를 감안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편화될 수 있는 가난함을 미리 철학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는 교육이나 유럽의 복지 선진국가들과 같이 더 많이 양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국민성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유능한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해야 할 것인데, 작금의 정치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국가가 가장 권장하고 싶어하는 방법이 한 가지 아이디어로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창조도전인 스타트업, 벤처 창업뿐인데, 이 또한 너무나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시도 그 자체를 아예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와중에 의욕 있는 1인 기업적 도전자 누군가가 창조도전을 시도해 보려고 하면 무엇 하나라도 서로 도움을 줘야 할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도움은커녕 매우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며 도전자들의 고귀한 열정을 꺾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주장합니다. 왜 이런 무지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 여기고, 결국 이러한 원인은 벤처행위라는 이미 부터가 모호하다는 연장에 공유될 만한 행위계 산업계라는 개념이 없어 서로 다른 제각각의 인지식을 가졌다 해야 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분여법하는 것과 같아 발생되는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러한 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품앗이 벤처와 같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둘러리들이 남들이 이룩해 놓은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 이외에 부자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도전이 소상공 창업으로서,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다 보니 좁은 국토에서 너무 치열한 경쟁들이 벌어져 심하게는 먹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서로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운 형국이 되어버렸다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이 주식과 코인과 심지어는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는 위험한 행위들에까지 쉽게 접근하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덩달아 취업, 결혼, 출산과 학생과 학교와 학교 주변 상권과 지역사회 그 자체가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형국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하다 해야 할 청년정신, 도전정신마저 소멸되어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 사회국가의 미래가 매우 암담해지고 있는 형국이라 주장합니다. 결국 해법은 오직 창의성과 도전성을 강화하여 스스로 창조해내는 것만이 해법인데,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은 모업이고, 도전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하지만 개인을 떠나 사회국가적으로 특히 의무교육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당위적 방안이기에 대전제적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전제적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름 창조도전에 관한 다양한 경험들과 노하우를 자신하는 한 사람 창조도전자로서
창조만이 살 길이라는 피할 수 없는 대전제를 감안하고 당장의 그 성공률을 높이는 어려움은 후차적 단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본다는 전제에서 앞서 언급된 좋기 천만에 방치된 비옥한 반백수 인재들이 왕성한 벤처 도전 행위의 시도의 빈도성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무장시킬 수 있다 주장하는 품앗이 벤처 교육을 의무교육화하자는 차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이 창조가 아닌 인간들의 창조 행위를 크게 창의적 행위와 도전 행위라는 두 가지의 관계로 이해하자면 창의성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것을 창한 아이디어 등으로 표현하고 이 추상에 불과한 무형적 상상 제품을 경제적 실질적 가치 창조화를 지향하는 즉 시장 교활력을 창조해내어야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국 벤처 행위는 성공을 지향하는 도전 과정이라 해야 하고 그 시작에는 한 가지의 창한 아이디어 즉 창조 도전 과제가 있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창의성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창한 아이디어 즉 창조 도전 과제들이 창작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그 노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의 독점적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지적재산화를 위한 특허 출원이 선행되는데 이 특허 출원이 인구수에 대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창의성 기반이 비옥한 인적자원들의 일부로서 또한 풍부하다는 증거인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지적재산들은 마치 예술가들의 작품들과 같이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그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간간히 어떤 특허를 높은 금액에 팔았다는 뉴스들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들에 불과하고 이렇게 풍부한 창안들 대부분이 매년 독점 권리 유지를 위한 관람료만 지출하며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렇게 방치된 창안들을 씨앗에 비유하자면 농부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 씨앗을 심어야 하듯이 충분한 시장 교활력이라는 성공의 열매가 열리도록 하려면 결국 이 경제 씨앗을 땅에 심어야만 하는 심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라서 그 생명성이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조만이 살 길이고 성공만이 살 길이라 했듯이 성공을 하려거나 최소한의 성공률이라도 높이려고 한다면 누군가들이 세계 최고의 풍부한 창안들로 시장 교활력을 창조할 수 있도록 즉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기에 앞서 창안 씨앗이 땅에 심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왕성하게 시도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성공률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비옥한 천만 반백수 인재들이 이 과정의 일거리들을 나누어서 분야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무장시킬 수 있는 품앗이 벤처스 교육이 가장 최선의 차선책이 되리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씨앗을 심는 과정과 같은 창조도전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자면 통상적으로 이미 스타트업, 벤처 창업과 같은 창조도전을 통해 잘 갖추어진 조직체를 형성한 완생기업들의 창조도전은 기업 조직의 대표 또는 팀장이라는 주도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전제로 지시와 명령에 의해 모든 조직부서원들이 분야법을 수행하면서 추상적인 무에서부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여 재활용력적 실체화를 완성시키고 대량 생산과 공급 준비가 갖추어지면 최종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전 시장의 전시가 완료되어 신속하고 대량적인 판매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구매자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킴으로써 시장 교활력 창조의 충분성 정도치로 성공 실패라는 결과를 판단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조직도 없고 돈도 충분치 못해 소위 맨 땅에 헤딩해야 한다는 미생들의 스타트업 벤처 창업 도전자들은 충분한 시장 교활력의 창조, 즉 성공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온라인 오프라인에 형성되어져 있는 오픈마켓, 마트,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홈쇼핑, 나라장터 조달, 중견대기업 납품, 앱스토어, 게임스토어, 콘텐츠 스토어 등과 같은 다양한 거대 유통매체의 전시와 광고를 위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존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탁 판매와의 승인 계약을 하기 전 단계까지에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필요한데 이 여러 가지 행위들을 농부가 열매라는 성공의 결과를 얻기에 앞서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하기에 땅을 일구고 꼴을 파고 씨앗을 묻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다시 흙을 덮고 비닐을 덮는 여러 가지 세분화된 행위들의 수행에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무우라고 해야 할 추상적 창안이 말과 글과 그림과 영상 등으로 시각적 표현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지적 재산화하는 역할과 재화용역적 실체화의 역할과 대량 생산화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과 공급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모두 수행되었을 땐 비로소 앞서 언급한 거대 유통기업의 입점, 전시, 노출, 납품, 계약 등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유통매체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으로서 이 과정을 세분화하여 역할들을 분류하는 것이 씨앗을 심는 여러 과정과 같은 창조도전 과정의 세분화로 이해하고 공유하자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역할들을 1인 기업 도전자 혼자서 수행하는 것으로만 여기거나 경제적 여유가 좀 있으면 몇 명 정도의 유급 직무자들과 함께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창도 교육의 이해에 있어 이러한 인식을 복수 창조형 인재, 즉 창도스와 벤처스들이라는 복수적 역할자들의 역할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계 최고의 풍부한 창조도전 씨앗들이라 할 수 있는 창안, 아이디어들과 비옥한 반백수 인재들의 공동 목표가 되어야 하는 충분한 시장 교환력, 창조에 앞서 시장 노출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10명의 품앗이 벤처스들과 원활한 매칭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축산업계와 영화산업계와 오케스트라 산업계에서의 분여법 방법을 보자면, 건축산업계는 설계자, 감리자, 현장 소장, 목수, 철제, 콘크리트, 전기, 설비, 내부 수장 등과 같은 10수가지의 대표적인 역할자들이 건축 설계도를 구심으로 분여법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건축물이든 생산할 수 있고, 영화산업계는 시나리오 작가, 감독, 연출, 배우, 카메라, 조명, 소품 등과 같은 10수가지의 대표적인 역할자들이 시나리오를 구심으로 분여법을 통해서 세상 어떤 영화 제품이든 생산할 수 있고, 오케스트라 산업계는 작곡가, 지휘가, 성악가, 관악, 현악, 타악 등과 같은 10수가지의 대표적인 역할자들이 악보를 구심으로 분여법을 통해 세상의 모든 공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적 가치들을 창조하는 산업계화가 된 것은 그들만이 공유하는 산업계의 개념화와 연장의 커뮤니티와 역할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잘된 결과라 할 수 있듯이, 이를 모방하여 창도행위계 산업계를 개념화하자는 연장의 분류된 10수가지의 역할자들, 즉 창도스, 벤처스들이 이러한 커뮤니티를 공유하고 개인적 역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품앗이 벤처 교육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도전 산업계에서도 모든 직간접 관련 역할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창안 아이디어 또는 창조도전 과제의 표현 방법을 건축 설계도와 시나리오와 악보와 같이 개발하고, 이 속에 표현될 품앗이 벤처스들이 책임져야 할 역할 방법들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한 단위의 창조도전 산업계를 인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의 설계도를 완성했다 주장합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나름 창의성을 자신하는 창인으로서 많은 창안들이 착안되면 제일 먼저 지적재산화를 위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명세서는 주로 변리사들의 전문 역할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직접 작성하는 훈련이 익숙해지게 되었고, 그 빈도가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독특한 창인의 독특한 창발성에 의해 이 명세서를 건축 설계도나 시나리오나 악보와 같이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 표현 방법으로부터 역설적이게도 이 표현물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창조도전 산업계의 대표적 역할자들이 먼저 분류가 되어야 하고, 이 분류를 위해서는 창조도전 과정의 개념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복잡한 연구 과정을 겪게 되었다 주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창조도전 산업계가 개념화되고 공유되고 무장교육이 되면 하나의 창안 씨앗을 심는 역할들을 비옥한 반백수들이 전공으로 선택하게 하여 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제공되면 하나의 창안 씨앗으로 최소한 10명이 해야 할 분야법거리들이 창조되는 것이 되고, 이로부터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면 10명의 주주가 탄생되고, 창조된 시장 교환력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할 10수명의 일자리가 또 새롭게 창조되어 이로부터 분배 재분배가 창조되고,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면 주식과 채권,
선물 옵션 등과 같은 파생 상품들까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도전 산업계가 작동될 수 있다 주장합니다. 물론 성공이라는 연매를 얻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달리 대안이 없다는 절대적인 형국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점과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방안이 또 있다 주장하며 당장의 냉소, 비아냥 거림과 같은 방해들로 부터의 마이너스 분여법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건축, 영화, 오케스트라, 산업계에서의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아도, 즉 생산된 모든 제품의 판매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필요성에 따라서는 건축 설계도와 시나리오와 악보만 있으면 마구 만들게 할 수는 있다는 것과 같이 마치 특별한 명분의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창조 씨앗들만 많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거리, 즉 씨앗을 심도록 할 수는 있다는 의미와 같이 꼭 성공이라는 결과의 지향보다 왕성한 도전의 시도성 그 자체의 활성화를 위한 분여법 이론들로 무장시키는 것이기에 기존의 치열한 입시교육에서 매우 등한시되고 있는 개개인들의 도전정신과 친구들과의 존엄성과 일위와 동지애를 중요시 여기게 되고 더불어 도전적 분여법성에 최적화될 수 있기에 바람직한 창조적 전인교육이 될 것이며 또 어차피 십수년의 시간들을 공부해야만 하는 현재의 입시교육으로는 도저히 책임지지 못하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국가는 지들이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 주장합니다. 모든 사회국가가 왕성한 창조도전이 절박한 창조대세기입니다.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팅,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무장된 애숭이 벤처들로부터 한 국가와 100년 기업의 명운을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국가의 운명과 벼랑 끝에 서 있는 수많은 비옥한 인적자원들의 운명을 능력이 제각각인 특정 기업과 정치, 정부 자치단체 지도자들에게 맡겨두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할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도 안 되는 좋은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구태적 입시교육에 너무나 많은 사회국가의 고귀한 에너지들이 소모되고 있다 주장하며 이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품앗이 벤처 교육의 필요성에도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계몽이 절실한 시점이라 주장합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십수년 동안의 교육의 결과가 누군가의 들러리가 되고 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전공교육이 되어버리는 허망함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실을 전쟁 위기에 직면한 절박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특단의 국방안보, 교육과 같은 창조안보의 절박성과 사명감이 담기는 품앗이 벤처스 교육을 마치 군인 정신을 무장시키듯 한 의무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품앗이 벤처스 교육은 마치 대학에서의 부전공을 무장하는 것과 같아 설령 입시교육의 들러리가 되거나 미취업자, 취업 포기자, 퇴직자, 은퇴자, 심지어 재소자, 군인 등과 같은 일할 수 있으며 또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비옥한 인재들이 반백수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다시 국민교육이라는 명분의 기회를 얻어 품앗이 벤처스 교육을 무장하게 된다면 마치 잘 훈련된 예비군 민방위대원들과 같은 좋기 500만 이상의 창조안보군이라 할 수 있는 인재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들은 마치 과거 미국의 레이교포들이 흑인들로부터 폭동을 맞이했을 때 평범하고 온순한 소상공인 시민들로서 세탁소, 점육점, 피자, 치킨과 같은 가게들의 박사장, 김사장, 이사장 등이었던 그들이 개인과 가족과 동포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십수년을 공부해왔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잊혀졌던 3년 동안의 군대 생활에서 익혔던 군사훈련과 군인정신이 되살아나 자연스럽게 총을 들고 스스로 자신과 가족과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자경조직이라는 소대와 팀을 형성하여 전투태세를 갖춤으로써 국가도 군인도 경찰도 보호해주지 못한 동포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 낼 수 있는 특출난 능력을 발휘한 위대한 사람들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경제적 난관들을
혼자서 죽여내기가 어렵기에 서로의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다시 부자와 중산층을 지향하는 역할 동업을 함께 할 수 있을 동지들을 규합하여 함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하며, 특히 이 푸마시 벤처스 교육은 고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소모시켜며 고독과 외로움으로 그저 늙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쓸모없게 되어버린 과거의 비즈니스적 경험과 노하우들을 되살려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노동경제의 주역이 되어 남녀노소 청년 리청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마치 방치된 우라늄과 같은 인재들이 플루토늄으로 가공되어 거대한 경제융합을 창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제 건축, 영화, 오케스트라, 산업계와 같은 소통과 분여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푸마시 벤처스계를 인위적으로 개념화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과 그 이론들을 무장시킬 수 있다 주장하는 푸마시 벤처스 교육 속에 담겨 있는 마치 천동설 시대의 지동설 이야기와 같은 기존의 세상에 없는 독특한 이론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 동시에 조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